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사천의 한 미신고 펜션에서 투숙객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어촌계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바로 옆 사천시 소유 건물에서도 수년 동안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사천시의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사천의 한 섬마을 펜션 투숙객 2명이 난간과 함께 추락해 1명이 숨진 사고. 경찰은 펜션 관리자와 건물 소유자인 어촌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끝없이 이용을 한 거지. 저희는 그냥 모르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KBS 취재 결과 해당 어촌계에서는 사고가 난 펜션뿐만 아니라 20여 미터 떨어진 2층 건물에서도 무허가 펜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에서도 하룻밤 최대 1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영업이 이루어진 건물이 사천시 소유라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 소유자가 사천시,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임대차나 위수탁 계약이 필수지만 정식 계약은 8년 가까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도 허술했습니다. 펜션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영업이 이루어졌지만 사천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현장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뒤늦게 해당 건물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어촌계와 맺고 숙박업 신고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 사천시 책임은 없는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자신에게 처방하는 의사들의 이른바 셀프 처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의사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지난 6월 경찰은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소속 40대 의사 A씨가 2년 6개월 동안 본인이나 가족 이름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처방 횟수는 400여 차례. A씨가 투약한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나 수술 직전 주로 쓰이는 수면 마취제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 5개월 동안 자신의 처방권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셀프 처방한 의사는 2만 9천여 명.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14만 명 가운데 11%에 이르는 수치로 이들이 처방받은 아량만 320만 정이 넘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마약류에 한해 의사들의 본인 처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에 들어설 예정인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형 나사인 카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경상남도 대표단이 미국 나사 본부 등을 방문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8년 설립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619억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9조 원대입니다. 이 같은 나사의 예산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나사의 인력은 17,000여 명, 전체 인력의 8%인 1,400여 명만 나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나사는 이곳 워싱턴 DC의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10여 곳의 센터가 흩어져 있으며 예산의 70% 이상을 과학 연구와 우주 탐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남도 대표단은 나사의 심장부인 본부를 방문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 경남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나사가 들어오고 나면 자연히 기업과 연구기관이나 인력이 모여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주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나사 측은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국제 인턴십을 통해 우주항공청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We also sometimes work agency to agency. So we look forward to developing and furthering a relationship with you all and hopefully collaborating in the future on projects. 경남 대표단은 또 나사는 본부를 제외한 11개 센터가 미국 각 지역에 분산됐지만 연구개발 기능은 본부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업무까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가야의 중심이 경남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아직 많은데요. 가야의 예터라는 경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남 전역에서 발굴되는 가야의 생활 유적 연구가 시급합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1974년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성산 폐총. 조개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1500년 전 가야의 철기 문화를 증명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현동에서도 철을 다룬 유적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창원시 78곳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만 178개입니다. 창원권 가야 유물은 창원대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아직 복원과 연구를 마치지 못한 유물 3만 점은 수장고에 있습니다. 철생산 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였고 그걸 교역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야 연구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 5개 시도의 가야 유적은 2,500여 건. 이 가운데 66%가 경남입니다. 함안, 창원, 진주, 김해가 각각 160건을 넘는 등 경남 전 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이 가야 제국의 중심지였음을 입증하는 유적과 유물이 이렇게 속속 발굴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은 경남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가야 고분군에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온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과제는 가야의 역사를 경남도민 속으로 끌어들이고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의 기대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경남이 가야의 예터라는 향토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 교육에 반영해 잊혀진 철의 왕국 가야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공개한 4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안다는 응답은 53.8%, 모른다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9살 이하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2.6%로 매우 높게 조사됐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거창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모레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창원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막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함안이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0도, 합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합천이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준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지역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의대 정원 확대 외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져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현실을 고려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와 고교야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투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최동원상 시상식이 어제 B&K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프로야구에서는 NC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패디가 선정됐습니다. 패디는 올 시즌 20승을 기록하는 등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6회 고교 최동원상은 인천고 김태견이 수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